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우입니다. 오늘은 스텔라이브에서 퇴사한 이브 누나가 과연 치지직에서 개인세 버튜버로 데뷔를 할까?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스텔라이브에서 매니저로 활동을 했었던 이브 누나가 퇴사를 했습니다. 일단 이 누나가 매니저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모델링도 가지고 있었고 방송 활동도 조금씩 했었습니다. 일단 왜 이런 식으로 활동을 했냐면은 이 스텔라이브라는 회사 자체가 일본의 호로라이브라는 버튜버 회사를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리고 그 호로라이브에는 A짱이라는 매니저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A짱을 뺏겨가지고 스텔라이브에서도 성이 스텔라고 이름이 이브인 캐릭터를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성까지 붙여서 읽으면 스텔라이브가 되는 애다 이거죠. 어쨌든 스텔라이브 팬덤이 점점 커진과 동시에 이 매니저인 이브의 인기도 계속해서 증가를 해가지고 2025년 1월 24일 이브가 퇴사하기 전에 구독자가 6만 명이 될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캐릭터였다 이거죠. 스텔라가 성이고 이브가 이름이야. 합쳐서 스텔라이브인 거죠. 그러니까 회사를 대표하는 캐릭터이자 운영의 대변인이고 회사 매니저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였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브가 퇴사를 했죠. 근데 이브 퇴사의 타이밍이 애매했어. 왜 애매했냐? 칸나가 퇴사를 했잖아. 스텔라이브의 개국 공신이 칸나가 퇴사하고 그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이브마저 퇴사한 거야. 그래가지고 너네 둘이 손잡고 나간 거 아니야? 강지 뒤통수 때리고 칸나 따라 나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에 어느 정도 설득력을 더해주는 게 강지의 태도였는데, 강지가 칸나가 그만둘 때는 그래도 말을 많이 아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놓고 불편한 신경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말은 안 했지만 티가 났긴 났죠. 근데 일단은 칸나를 지지하는 팬들이 많다 보니까 대놓고 칸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악물고 입 꾹 다물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팬들이 원하는 반응이 뭔지 알다 보니까 트위터에다가 너 아픈 거 다 나으면 내가 납치해 올 거다 이런 말도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팬들이 난리가 났어. 우와, 야, 그러면 칸나가 다 나으면 돌아온다는 거네? 와, 이러면서 팬들이 역시 우리 칸나는 아파서 그만두는 거였다. 저기 유튜브에 사이버레카충 조누가 맨날 강지랑 싸워서 나가는 거라고 개소리했는데 그 새끼 말 믿은 놈 없지? 이러면서 역시 강사장, 역시 정칸나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좋아했었단 말이야. 그쵸? 근데 그 이후에 바로 칸나가 방송을 켜가지고 뭐라고 했어? 나 아파서 은퇴하는 거 아니다. 왜 자꾸 내가 아파서 은퇴하는 거라고 생각하냐? 어? 아파서 은퇴하는 거 아닙니다. 하고 그냥 못을 박아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강지랑 칸나랑 사이 안 좋은 거 맞고 둘이 싸워가지고 칸나가 나가는 거 그만두는 거 맞네. 이렇게 확정이 났다. 이거죠. 그런데 칸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강지가 팬들 눈치도 좀 보고 대놓고 불화를 드러냈다가는 이제 회사 운영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좀 사렸어. 그쵸? 근데 이브가 그만뒀을 때는 그냥 숨길 생각도 없었어요. 팬들 눈치도 안 봤어. 이브는 작별 인사라든지 졸업 방송이라든지 이딴 것도 없고 그냥 카페에 이브가 그만뒀습니다. 지금까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고 끝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브가 스텔라이브 팬들한테 남기는 뭐 글이 있었던 것도 아니야. 그냥 나갔다니까. 회사는 얘 나갔어요 하고 끝났어. 와, 살벌하죠. 여기서 끝났으면 에이 뭐 그냥 직원이었으니까 활동하던 버튜버랑은 좀 다른 거니까 이브의 개인 팬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고 실제로 개인 팬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활동을 한 게 아니라 회사의 메신저 역할을 한 사람이었으니까 뭐 개인적인 성명이라든지 개인적인 인사말은 뭐 안 할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단 말이야. 그쵸? 근데 왜 이브랑 100% 싸운 게 맞냐 이런 소리가 나오냐면 강지가 방송을 켜서 직접 말했거든. 뭐라고? 앞으로 매니저 데뷔는 없을 거다 이렇게 말했다니까. 이게 뭔 소리야? 매니저라고 첫 뽑아놨더니 애가 그냥 그만두고 나가버렸네? 다시는 회사 직원 매니저라는 설정으로 데뷔 안 시킬 거다. 키워봤자 아무짝에 쓸모없고 배신만 당하고 손해만 봤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강지랑 이브 싸운 거 맞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근데 이브라는 캐릭터 자체가 회사의 대표 캐릭터고 회사 공식 캐릭터고 회사 매니저기 때문에 나는 아랫사람 바꿔서 그대로 재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쵸? 1대 2부, 2대 2부 이런 식으로. 근데 강 사장이 많이 서운했나 봐. 배신감도 많이 느꼈는지 다시는 매니저 데뷔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보니까 화가 많이 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치? 2부는 개인세 데뷔를 할까 안 할까? 일단 과거 2부가 사용하던 계정은 이미 아이콘도 변경되고 이름도 랜덤 닉네임인 졸린 삼겹살로 변경이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름이 변경된 거 보니까 2부가 이 계정을 사용해가지고 개인세로 데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렇죠? 근데 2부는 이 계정을 사용해가지고 개인세 데뷔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정 자체가 2부의 개인 계정이 아니라 회사의 계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계정을 사용해가지고 2부가 개인적인 방송을 하는 경우는 없을 거다 이거예요. 일단 치지직에서 비즈니스 계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관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 일반적으로 버튜버 소속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계정, 모델링, 상표권, 저작권 모조리 다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리 칸나를 예로 들자면 아이리 칸나라는 캐릭터, 모델링, 채널, 저작권, 상표권 전부 다 회사가 갖고 있고, 헤비는 아이리 칸나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이 캐릭터의 권리를 인질로 삼아가지고 버튜버의 아내 사람한테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고,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너를 해고시키겠다라고 협박을 할 수도 있는 거다. 너 활동 못하게 할 수 있어! 라고 협박을 해가지고 말을 듣게 만드는 거라니까. 이게 뭐 회사가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모델링을 인질로 삼고 방송인이 활동을 못하게 막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방송인을 좋아하는 팬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생각을 해봐. 일반적으로 사장이 있고 월급 받는 직원이 있어. 그러면 직원들은 회사가 망하든 회사가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월급만 받으면 땡이란 말이야. 그쵸? 근데 사장은 자기가 리스크를 모조리 다 지고 자기 돈으로 대출 받아가지고 공장 차려가지고 회사를 운영한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거야. 근데 직원이 내가 오래 일했으니까 회사 권리를 나한테 달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귀싸대기 쳐맞는다니까. 그쵸? 회사가 모든 리스크를 지고 회사가 모델링을 만들었고 회사가 상표권 등록하고 회사가 채널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대여해가지고 네가 활동을 해봐라라고 한 거란 말이야. 이 과정에서 버튜버 아내 사람은 그 어떤 리스크도 진 적이 없어요. 근데 채널이 커졌다고 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아무런 리스크를 지지도 않았으면서도 이 모델링에 대한 권리를 달라고 하는 거는 날강도 같은 개소리라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구조가 싫으면은 애초에 회사 기업세로 들어오지 않으면 됩니다. 물론 요 과정에서 억울하게 이제 블랙 기업에서 혹사를 당한다든지 요런 거는 뭐 있을 수가 있어. 그런 거는 이제 노동청에 신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한테 신고하면 호로라이브도 경고 쳐먹고 욕 오지게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너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면 법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방송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회사한테 모델링을 대여받아서 활동하는 거고, 회사를 나가면 모델링을 빌렸기 때문에 반납하는 게 맞다. 요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졸업, 은퇴, 퇴사, 해고 등등 다양한 명칭이 있죠. 방송 활동 종료라든지 뭐 그런 게 있는데, 요런 이유로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이제 맨몸으로 쫓겨나는 게 일반적이고,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 자기 게 아니니까. 회사를 퇴사하면 회사에서 지급해준 노트북이랑 컴퓨터, 핸드폰 반납하고 와야지. 이게 네 거 아니잖아. 그쵸? 회사 차량 타고 영업했다고 그 차가 너 퇴사할 때 갖고 가도 되는 차냐고. 말도 안 되잖아. 그쵸? 근데 이제 치지직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계정이랑 연동해가지고 치지직에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치지직이 비즈니스 계정을 지원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회사가 계정의 권리를 갖고 있어야지 버튜버들이 말을 듣게끔 쥐고 흔들 수가 있었는데, 이게 전부 다 개인 계정을 파가지고 방송하라고 해버리면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목줄을 채우기가 어려웠단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개인 계정으로 활동하고 있으면 돈을 얼마 벌었는지
돈을 나누는 정상 과정에 있어가지고도 그것도 버튜버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목줄이 안 채워진 상태면은 관리가 안 된단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버튜버 소속사들이 우리가 이 계정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치지직도 이런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초창기 때. 초창기에는 지원을 안 돼가지고. 그쵸? 그래가지고 초창기 때는 이런 개인 비즈니스 계정이 아니라 버튜버들이 개인 계정을 파가지고 활동을 시작을 했었다, 이거죠. 자, 그런데 현재는 이제 치지직에서도 비즈니스 계정이 도입이 됐습니다. 일단 치지직에서 방송을 하고 싶은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단체 비즈니스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네이버 회원 가입을 눌러가지고 단체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고 회사 서류를 제출해가지고 법인 계정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계정을 이용해가지고 수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익 정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비즈니스 계정으로 정산을 받고 이후에 배분하는 형식이 일반적이다, 이거죠. 이게 회계 관리가 편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얼마 정도의 매출이 나왔고 세금을 어떻게 내고 그 다음에 누구 직원한테 정산을 얼마 했다,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전부 다 회사 계정이 아니라 개인 계정이면 이거 회계 처리하기가 복잡해지거든, 불편하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 계정을 지원을 하면서 비즈니스 계정으로 매출을 정리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거죠. 물론 이게 일반적인 거지 모든 회사가 다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회사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기존의 개인 계정으로 시작해가지고 MCN 형태로 한 애들은 유튜브에서 하듯이 개인 계정으로 개인 사업자 등록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치지직도 개인 계정으로 활동하는 친구들은 소속사가 있더라도 개인 사업자 계약으로 활동을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회사마다 계약 방식은 다 다릅니다. 이게 일반적이라는 거지 다 똑같지는 않다, 이거죠. 뭐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근데 한국에는 MCM 형태가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일본식 호로라이브나 니지산지처럼 회사가 활동하고 있는 버튜버의 목줄을 채우는 형태의 활동 방식이 보편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 정산이 이루어지면은 요거에 대한 또 불만이 나온단 말이야. 일단 칸나가 은퇴한 이유가 정산에 대한 불만 때문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죠. 이게 스텔라이브가 모든 스트리머들의 수익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다시 재분배를 한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분배를 했다면은 칸나가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야. 각자 번 돈에서 스텔라이브가 수수료 한 30% 떼가고 70%는 버튜버가 먹는 게 아니라 너네들 이번 달에 번 돈 다 모아봐, 그 다음에 우리 공평하게 엠빵하자, 이런 식으로 했다면 당연히 돈 많이 버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개빡치잖아. 내가 열심히 방송해서 내가 많이 벌었는데 왜 방송 별로 안 하고 왜 돈 별로 안 번 애들이랑 내가 똑같이 나눠야 돼? 이런 식으로 불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쵸? 물론 돈 많이 버는 친구들은 불만이겠지만은 데뷔한 지 얼마 안 됐고 인기 없고 시청자가 별로 없는 친구들한테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이득이긴 하죠. 불안정한 방송에서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그쵸? 근데 이게 얼핏 보면 굉장히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고 우리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뭐 좋게 보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렇게 수익을 분배를 해버리면 당연히 개인의 방송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바로 위에 북한이 있어가 알잖아. 다 같이 일해가지고 공평하게 나누자고 하면 일하는 놈은 없어진다는 거 우리는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버튜버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소속 버튜버들 수익을 한데 모아가지고 엠빵하자는 식의 분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찾아보면 블랙 기업 한두 개는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 옛날에 도또라이브가 너네들이 방송에서 얻는 수익은 전부 다 회사 거고 너네들 월급 받아가라 이랬거든. 그래가지고 애들 단체로 막 그만두고 그랬는데 뭐 찾아보면 블랙기업 진짜 상상도 못한 이런 애들이 있을 테지만은 일반적이지는 않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스텔라이브가 진짜로 이런 식으로 모든 버튜버들의 수익을 한데 뭉쳐가지고 엠빵을 했다고 하면 칸나의 퇴사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이 정도면 나 같아도 그만두겠다. 그쵸? 설득력이 있는 정당한 은퇴 사유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자, 그런데 야, 칸나야, 너도 어차피 강지 수혜로 큰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네가 돈 많이 번 거 전부 다 네가 잘나서 그런 거 같냐? 회사를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너도 조금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는 강지 수혜 다 얻어먹고 회사를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좀 헌신하라는 거, 그게 싫어가지고 나간다고? 이 이기적인 가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버튜버는 일반적으로 7대3으로 나누는 게 일반적이에요. 방송하는 애가 7, 회사가 3으로 가져간단 말이야. 이렇게 확실한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뭔가가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더욱더 열심히 하고 일주일 내내 방송하고 안 쉬고 활동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간에 어차피 엠빵이면 의욕이 안 생겨요. 그냥 날먹하고 싶고 자동사냥 돌리고 싶지.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짜 엠빵이다, 일주일에 3번 이상의 방송이 계약 조건이다? 그러면 무조건 3번만 합니다. 무조건 3번만 하고 하루에 1시간 해야 된다? 그러면 1시간 하고 그냥 꺼버려요. 하기 싫거든. 근데 내가 많이 하면 더 벌 수 있다? 그러면 더욱더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전부 다 합쳐가지고 사람 수대로 나눈다고 하면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기 싫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N빵으로 분배하는 거는 그 회사 장기적으로도 좋지 않은 방식이에요. 만약에 진짜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당장 바꾸는 게 좋습니다. 기존에 손해본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바꿔가지고 너네들 번만큼 많이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물론 뭐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은 다 N빵을 하는데 너네들이 이번 달에 채널에 수익이 많이 나온 친구들은 어느 정도 조금 더 준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은 다 합쳐가지고 N빵 한다는 것 자체가 수익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러면 의욕이 안 생겨.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번 돈에서 수수료 떼는 방식으로 하는 게 방송인의 방송활동 의욕 고취에 큰 도움이 된다, 이거죠. 물론 회사가 당연히 더 많이 먹고 싶겠지, 그건 이해합니다. 근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수익 배분에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2부가 과연 개인세로 데뷔를 할까 안 할까? 일단 2부의 계정이 자기 개인 계정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그 6만 명 계정을 사용해가지고 방송하기에는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 물론 뻔뻔한 애라서 어차피 내 개인 계정인데 어때? 이러면서 하려면 할 수 있어. 문제 되진 않아요. 그쵸? 근데 강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잖아. 회사 매니저 계정인데 그게 법인 계정으로 등록을 안 했겠냐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6만 계정은 2부의 개인 계정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6만 명을 이용한 개인 방송 활동은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2부가 정말로 방송하고 싶어가지고 개인세로 데뷔를 한다면은 이 6만 계정은 사용을 못할 테니까 새로운 개인 계정을 파가지고 취직해서 방송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다른 플랫폼으로 가는 것보다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 치지직에서 활동하는 게 방송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쵸? 일단 방송 켜가지고 신인 버튜버 누구누구예요 하면 일단은 목소리가 익숙하잖아. 그래가지고 무조건 정체가 들통난다니까. 자기 이름으로 내가 스텔라이브의 매니저 2부다 이런 말만 안 하면 되잖아. 은근슬쩍 그냥 열심히 방송하면서 목소리만 똑바로 내주면은 다 들켜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내가 말은 안 했지만 팬들이 알아서 눈치 까고 구독해주기를 은근슬쩍 기대하면서 치지직에서 개인 방송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진짜로 2부가 이런 식으로 개인세 버튜버로 데뷔를 한다면은 이게 스텔라이브 매니저로 일하면서 방송 욕심이 나가지고 스텔라이브 그만둔 거다, 방송 욕심 나가지고 방송하고 싶다고 강지한테 말했는데 강지가 너 방송하지 마, 혹은 방송해도 무급 노동해, 너 월급 받아가는 친구니까 스텔라이브 방송 수익은 회사가 먹는 거야, 이래가지고 싸워가지고 나갔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다, 이거죠. 실제로 강지가 2부에 관련돼가지고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2부가 방송에서 버는 수익은 2부한테 줘야 되나? 이런 말 한 적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공식 방송이었다 보니까 당연히 회사 공식 계정이니까 회사가 먹는 게 맞지, 너는 월급 받는 애잖아, 이런 식의 마인드였다,
이거죠. 이후에 나중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 챙겨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다, 강지가. 자, 그런데 개인세 대비보다는 칸나 사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칸나 사단이 아니라 헤비 사단이죠. 일단 이브가 칸나가 스텔라이브에 있었을 당시에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텔라이브에서 두 사람 다 퇴사를 했잖아. 그래가지고 둘 다 나왔기 때문에 다시 회사 밖에서 두 사람이 뭉쳐가지고 같이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일단 이분은 스텔라이브 매니저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사를 굴리는 방법을 안단 말이야. 그리고 칸나 같은 경우에는 헤비로 활동하며 기존에 회사한테 도움을 받았던 거를 이제는 본인이 다 해야 되거든. 근데 이전 회사에서 같이 손발을 맞춰가지고 자신의 활동을 도와줬던 사람이 프리 선언을 했다? 그러면 연락해가지고 나랑 계속 같이 일할래? 우리끼리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같이 사업을 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브 같은 경우에도 혼자서 개인세 활동을 취지직에서 하는 것보다는 방송 욕심이 있다면은 헤비 사단에 들어가가지고 헤비랑 함께 개인 방송을 시작하는 게 칸나가 강지 수혜를 받아가지고 방송인으로 자리 잡은 것처럼 이브도 헤비 수혜를 받아가지고 자리 잡는 게 더욱더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혼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칸나 사단에서 개인 방송을 시작하는 게 더 좋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혼자서 맨땅에 헤딩하지 말고 저기 헤비 사단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회사 업무도 좀 도와주면서 간간히 개인 방송 키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